볼커의 SD 강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저희 볼커의 SD 강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휴강 특집이죠. 말하자면은 원래 이제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못하게 되면 이제 뭐 강의는 안 하더라도 그냥 라이브 방송이라도 키고 이렇게는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는 개인 사정으로 아예 아무것도 올릴 수 없게 되어서 특별히 오늘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웹툰이라면 휴재 특집 같은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아닌 볼커스텀의 SD 강좌. 자,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짜자잔. 네, 특별편. 나 때는 말이야, 라떼 is horse. 요즘 대세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SD 건담 월드에 등장하는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오프닝하면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다른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여기 화면에도 있지만 뭐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제 후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줬는데 이제 우마무스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새 이제 말 캐릭터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고 뭔가 이제 저희 방송이 좀 기본적으로 SD 건담 좀 옛날 걸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꼰대 방송이죠. 예. 나 때는 말이야, 마징가가 있고 뭐 1028호가 있고 좀 이런 식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을 컨텐츠로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SD 건담 월드에는 이제 뭐 사무라이들이 있는 전국전 세계관도 있고 또 기사들이 활약하는 외전 세계관도 있고 하니 몇 가지 말들 그리고 나름 작중에서 유명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소개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와,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분명 휴재 특강이었거든요. 야,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SD 건담 월드에 등장하는 가급적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뒤져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모았습니다만 빠진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처럼 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말의 역할을 하지만 말이 아닌 동물이나 혹은 바이크 같은 탈 것 등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말 모양이 되는 것도 제외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여기 이제 중전사 자크 3가 중전사 자크 3가 타고 있는 이 녀석은 소죠. 소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이쪽 인디 건담이 몰고 타고 있는 이 녀석은 티라노 자쿠라고 불리는 공룡입니다. 공룡도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제외. 아니, 이분은 나이트 건담 아니십니까? 하지만 나이트 건담도 다리가 말처럼 되는 거지 말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외. 그리고 이번에 창궐전 그리고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우리 유비 유니콘 건담도 말이 없습니다. 바이크죠. 그러니까 적어도 말이 바이크가 되는 건 포함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애들은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이크를 중심으로 말이 잘못 나왔네요. 정말 말을 중심으로 하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마장은 몇 번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랑 그때는 아직 아내가 되기 전에 데이트로 경마장 과천에 있는 서울 경마장을 몇 번 가봤는데 재밌었어요. 가게 된 계기는 당시에 이제 친한 아는 누님이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막권을 파시는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번 놀러 와 봐라. 그래서 가봤는데 저는 3번을 가면서 단 한 번도 막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 일단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워낙 도박류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해서 안 샀는데 참고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담이지만 얘기를 해보면 그 서울 경마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경마 시설 외에 굉장히 공원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마장 안쪽 뒤쪽에 이렇게 지하 통로 통과해서 나가면 공원이 있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마라는 것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도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관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 좀 조심스럽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시면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경마장 나들이도 한번 가보셔도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 경주를 보는 것 자체는 공짜입니다. 예, 그냥 입장료도 공짜고 들어가도 공짜예요. 그러니까 막권만 안 사면 다 그냥 프리합니다. 근데 경기 자체가 엄청 재밌어요. 진짜 지축이 울린다? 예, 그런 느낌으로 말들이 다다다다다 달려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멋있었고 그냥 경주로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거는 조금 사악하다면 사악한 건데 그보다 더 저는 사실 즐거웠던 것이 그 경마에 모든 걸 건 사람들의 표정? 예, 이른바 인간 군상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여기구나. 아, 진짜 저는 그 이제 물론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으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환갑은 넘어 보이시는 굉장히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신 한 할아버님께서 쭈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아마 본인이 사신 막건이 일착을 하셨나 봐요. 예, 그걸 보시는 순간 마치 5살배기 아이처럼 개구리 뜀뛰기를 하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야,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래도 그냥 공간으로서 체험으로서 가볼 만은 하다. 그래서 겸사겸사 자 오늘은 이렇게 약간 경마장 분위기를 내면서 약간 텐션을 업해서 네, 업해서 계속하기에는 양이 많지만 한번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SD 건담 월드 볼컵의 그랑프리 G1이라고 하죠. G1급 볼컵의 그랑프리에 참전한 SD 건담 월드 말들을 한 마리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말 1번 마 SD 건담 정욱전 7NA 무사편 출시입니다. 무사 제타 건담의 에마 무사 홀스 오라시온입니다. 예, 이런 녀석이 있죠. 이제 무사 제타 건담의 에마로 설정돼 있고요. 이게 비비전사를 보면 이때까지는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냥 무사의 말 무사 홀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훗날 이렇게 오라시온 한자도 어려워요. 읽으면 뭐 결라 사은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뜻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쁜 이름으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무사 제타 건담이 탑승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빠른 말로 유명한데 이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합체를 해서 이른바 켄타우로스 스페셜, 여러분은 이제 나이트 건담의 형태로 더 익숙하시겠죠? 켄타우로스 스페셜이라고 하는 이렇게 인마일체가 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예. 1번마부터 아주 성격이 특이하죠. 굉장히 성격 있게 생긴 얼굴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마, 사실은 1번마와 같은 말입니다. 무사제타 건담이 SD 건담 정국전 풍림 화산편에 가면 승진을 하죠. 이른바 출세를 해서 2대 장군 건담이 됩니다. 2대 장군 건담이 됐을 때 본인만 승진하나요? 본인만 출세하나요? 아니죠. 말도 파워업을 해서 초결라 사은 슈퍼 오라시온이 됩니다. 바로 풍림화산편에 등장하는 2대 장군 건담의 에마 2번마 슈퍼 오라시온 되겠습니다. 너무 파워업이 돼가지고 이제는 말이라기보다 약간 좀 뭐랄까 전설의 신수 기린 같은 느낌이 좀 나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파워업이 된 더 빨리 날아 하늘도 날 것 같은 얼굴도 점점 뭐 말보다는 용이나 무언가의 신수의 느낌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오라시온과 마찬가지로 2대 장군 건담과 인마 일체가 되어서 슈퍼 오라시온 합체 형태. 뭐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도 켄타우로스 스페셜에 해당하겠지만 이름은 기린지 조차크라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기리나 장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기리나라는 것이 이제 기린이란 표현에서 온 거기도 하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이 있는 표현이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1번마, 2번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 S건담 전국전에 이어서 다음 말들은 똑같은 형제 말들입니다. 제 3번마 SD건담 신전국전 지상 최강편에 등장하는 용마들입니다. 먼저 지상 최강편에 이제 백룡건담이 모는 용마 100이 있습니다. 종류가 용마예요, 용마. 그러니까 용 같은 말, 용말이죠. 보시면 목에 비늘들이 있고
뿔도 용뿔이죠. 누가 봐도 용뿔. 앞에 유니콘 같은 뿔도 있지만 용 같은 갈기. 누가 봐도 용 같지만 아무리 봐도 말인 용마 백입니다. 뭐 발음은 мя크 이렇게 읽습니다만 뒤에 자신이 백이라고 증명하는 깃발까지 꽂고 등장하는 아주 용맹한 말이죠. 이 백룡 건담이 이 활약을 하는 동안 큰 힘이 되어준 말입니다. 자, 이 말에는 두 명의 형제가 더 있습니다. 자, 4번마 S건담 신종전 지상 최강편에 등장하는 청룡 건담의 용마 창입니다. 풀을 창자를 쓰죠. 소라고 일본어로 읽는데요. 보면 똑같은 용마입니다만 앞에 뿔이 없죠? 앞에 뿔이 없고 몸이 파란색이며 그다음에 이 옆에 공간이 이 상판이 큽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더 큰 친구죠. 똑같은 종이지만 덩치가 더 큰 친구여서 이 GP02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우리 이제 청룡 건담을 태우고 달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들 또 형제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자, 5번마 소개시켜드립니다. 5번마 S건담 신정국전 지상최강편에 등장하는 정령 건담의 용마 홍입니다. 홍입니다. 쿠레나이라고 일본어로는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불딱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정령 건담이 끄는 빨간 용마인데 이 말의 특징 페가수스처럼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느냐 하면 뭐 가볍게는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마 3마리 바로 백창홍이라는 3마리의 용마가 신전국전 지상최강편에 등장을 하죠. 자, 이들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기의 일종입니다. 자, 하늘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말들인 거죠. 이들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3번부터 5번만은 지상 최강편 최후의 시나리오에서 하나로 합체를 합니다. 보이십니까? 가운데 백룡이 들어가고요. 백이 들어가고 왼쪽에 창, 오른쪽에 홍이 들어가고 창의 이 넓은 부분을 양쪽으로 넓혀서 매우 넓어지고 홍의 날개를 양쪽에 달아서 이른바 하늘을 나는 용이 됩니다. 천마용입니다. 이름이 다르죠. 용마가 아니에요. 천마용 아가마가 됩니다. 아가마. 이름만 들어도 좋죠.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모함이었던 아가마. 형태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름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상 최강편 최후의 전투에서 대광제, 이분이 이제 대광제인데 대광제가 직접 타고 모는 천마용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게 만약에 실제로 경마 경기라면 이 3번마, 4번마, 5번마는 그룹을 짜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셋이 합체가 된 아가마는 대륙 단위를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이어서 3번 지금까지 5번마까지 보셨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6번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마 S건담 신전국전 7인의 초장군 편에서 등장하는 이른바 한국어에서는 이제 한자 발음대로 천력 건담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만 이제 샌리키 건담의 갑옷에서 등장하는 레드 바틀러입니다. 한자는 열당마호라고 적습니다만 뭐 발음이 레드 버틀러니까 버틀러 계열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품종 좋은 말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참고로 요건 좀 고민을 했습니다. 말인가? 얘는 과연 말인가? 고민이 됐습니다만 누가 봐도 말처럼 생겼죠. 누가 봐도 말처럼 생겼고 이름에도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바토라라는 이제 이런 말한 명마들 이런 경주마들에 붙을 법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이제 갑옷 형태의 의지가 깃들어서 말처럼 있는 친구긴 하지만 오늘은 6번마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7번마 S건담 신전국전 초기동 대장군 편에 등장하는 마스터 대장군의 풍운제기입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죠? 마스터와 풍운제기. 이렇게까지 좋은 궁합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초기동 대장군 편의 마스터 대장군은 악이죠? 적군이죠? 적의 세력인데 거기에서 이게 풍운제기가 등장을 하고 풍운제기에 나머지 파워를 더해서 합체하는 합신라장, 그러니까 라장이라고 하는 라쇼라고 하는 존재들이 마스터 대장군의 부하로 존재합니다. 이들까지 다 합체된 형태가 라쇼 후운 사이키, 라쇼 풍운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풍운제기는 비비전사 키트에서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요런 형태이죠. 마스터 대장군 키트를 구입을 하시면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악의 삼라장이라고 있습니다. 3명의 라장. 여기서 이제 라는 이제 수락 뭐 이런 거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원작 G 건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헤븐즈 건담, 월터 건담, 그라운드 건담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원래는 이렇게 셋이 합쳐지고 위에 마스터 건담이 합쳐지면 이제 그랜드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걸 모티브로 했는데 아주 디자인을 잘 뽑았습니다. 이 헤븐즈와 그란도 간담이 합체를 하면 풍운제기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이 월터까지 다 합체를 하면 합신, 합신 나장, 합체한 나장들로 이루어진 풍운제기가 됩니다. 뭐 이들도 방금 보신 레드 버틀러처럼 뭐 여러 가지 이건 심지어 이제 갑옷도 아니고 캐릭터죠.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합쳐서 말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만 역시 마스터 대장군에게는 풍운제기 그 중에서도 진정한 파워를 다 합쳐버린 그랜드마스터 같은 느낌의 합신라장 풍운제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7번마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키트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 풍운제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마스터 대장군도 꽤 예쁘게 나왔죠. 크기는 9판이라 조금 작은 게 아쉽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kit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8번마 보겠습니다. 8번마 S건담 초전국전으로 넘어갑니다. 도패 대장군 편이죠. 도패 대장군 편에 등장하는 천계무자 생진마루 전인환의 신마 덴라이코입니다. 예, 천뇌괭이라고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뭐 이 친구 말하자면 이제 한번 죽어서 천계로 올라가서 천계무사가 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컨셉이죠. 디자인 모티브는 더블엑스에서 왔기 때문에 디자인 컨셉을 보면 어떻게든 G8콘의 느낌을 내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뭐 딱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신이 내려준 말 신마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래저래 이렇게 파츠가 붙어서 파워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보조적 위치에 있는 말이다 라는 식으로 설정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국내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요새 그래도 재판을 해줘서 구할 수는 좀 있는 kit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8번마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번마입니다. 9번마는 7인의 천성편, 이른바 천성 7인중 편에 등장하는 소라이 건담, 창뇌 건담이죠. 소라이 건담이 이끌고 다니는 뇌수 실버입니다. 실버예요. 요 7인의 천성편만 해도 벌써 앞에 있었던 전국전의 컨셉들이 많이 들어와서 벌써 이 소라이 건담도 제타 건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말이라고 하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이제 번개의 동물 뇌수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뿔도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이 종류는 신용마입니다. 새로운 용마가 아니라 여기 한자 보이시죠? 카미 신, 신 그러니까 용마인데 신적인 용마.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앞에 봤던 말이 신마고 그 전에 아가마들이 용마였죠. 그런 컨셉들의 용어를 잘 섞어서 신용마라고 나온 거죠. 참고로 이 친구도 기존의 무사 제타 건담처럼 소라이 건담과 인마일체의 초전투 형태로 합체가 됩니다. 켄타우로스 형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전국전 쪽에 등장하는 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하나가 되는 연출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번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10번마 무사전기 빛의 변환편의 사실상 주인공입니다. 퍼스트 건담 대장군의 커스텀 전마, 뭐 군마에도 좋고 전마에도 좋습니다. 바로 시로간의 오입니다. 한자로 읽으면 백강왕이죠. 바로 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요 바로 대장군 형태인 요 퍼스트 건담 대장군이거든요. 퍼스트 건담 대장군이 탑승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요거 키트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둘은 합체를 합니다. 다만 앞서는 합체라면 켄타우로스 형태로 합체가 됐는데 이번에는 퍼스트 건담 대장군을 강화하는 형태로 합체가 됩니다. 완전히 조각조각이 나서요. 요 다리 부분이 요 다리 무장이 되고 앞다리 부분이 이제 팔에 붙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다 추가로 붙어서 그리고 여기 몸통은 거대한 대포가 돼서 이 등에 짊어지게 되죠. 형태적으로 보면 이제 퍼스트 건담에서 퍼펙트 건담으로 전개가 되는 연출을 보여주는 kit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도 백광왕 그 자체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레드 버틀러와 같은 계열의
갑옷도 되고 무장도 되고 말도 되는 그런 형태의 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10번 말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한 5분의 1 봤습니다. 제가 과연 이 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마입니다. 무사열전편에 다시 리메이크적인 성격이 있는 작품이었죠. 무사열전. 자, 무사 제타 건담의 말입니다. 이름은 오라시온일까요? 아니죠. 색도 배색도 느낌도 거의 비슷하지만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질풍호입니다. 시프고니 나름 되겠죠. 시프고 이렇게 읽게 될 텐데 질풍호. 뭐 이름 직관적이에요. 질풍처럼 다루는 질풍호. 새로운 다크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이제 무사열전 제로편 하비제편에서 만들었던 장내에서 가져온 디자인인데요. 참고로 역전이 무사 제타 건담과 합체를 해서 이렇게 켄타우로스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말하면 이쯤 되면 이제 전통이죠. 전국전 시리즈 말들은 다 주인과 한 몸이 된다. 대부분 한 몸이 되는 연출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사열전 시리즈에는 그러면 질풍호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몇 가지 말들이 더 있습니다. 무사열전 제로에서 공개되었던 황금검사 야쿠시키 백사귀죠. 백사귀의 말 메가바즈 군이 있습니다. 예. 이름은 한자로 읽으면 모가바두 뭐 이렇게 되는데 읽으면 메가바즈 뭔지 아시겠죠? 메가바주카입니다. 말 보이시나요 여기? 이름이 메가 바주카이고 누가 봐도 백식이 쓰는 바주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태가 변형이 돼서 위에 탑승한 우리 황금검사 야쿠시키가 어떤 포를 발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착한 말이에요. 백식한 데서 요거 빼면 팥없는 앙꼬죠. 팥없는 앙꼬 같은 말인데 팥없는 호빵이죠. 붕어빵 같은 느낌이 되는데 그거를 채워주는 캐릭터입니다. 황금검사 야쿠시키의 메가바즈.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니라 공격력이 뛰어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여전히 무사열전 시리즈에서 나옵니다. 제 13번마 무사열전 제로편에 등장하는 디어스 사형제가 이끄는 기마군단이 있습니다. 그 기마군단에 사용하는 말인데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은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기마군단용 말 양산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산형은 이름이라고 쓴 건가? 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말이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다. 라는 뜻일 겁니다. 왜냐면 디어스 사형제니까요. 참고로 디어스 사형제의 장남 이름은 크와트로, 차남 아포리, 삼남 로베르토, 장녀 에마입니다. 이렇게 한국어 이게 직역하면 형제지만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남매가 되겠네요. 사남매가 모여서 탑승하는 말. 보면 이제 메가바즈와 비슷한 형태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야쿠시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메가바즈를 정말 메가바주카를 정말 쏠 수 있는 장비까지 달린 공격형 말이고 이쪽 말들은 그냥 이제 기동력만을 살리는 말이겠죠. 특징은 굉장히 숫자가 많다. 최소한 4마리 이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14번마입니다. 무사열전편의 프라모델 키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만들었던 시리즈죠. 무신강림편의 우에스기 겐신 건담의 말 신풍입니다. 요쪽은 제가 써드리긴 하지만 읽고 싶진 않아요. 이유는 다 아시죠? 우에스기 겐신 건담의 모티브는 무사 제타 건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키트는 똑같아요. 그러니 얘는 원래 모티브가 뭐다? 질풍호다. 질풍호인데 여기서는 이름이 신풍입니다. 신풍이에요. 신의 바람 뭐 이런 뜻인데 뭐 그 정도로 합시다. 어쨌든 14번만은 우에스기 겐신 건담의 신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무신강림편의 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누구냐? 제 15번마 도쿠가와 이에야스 건담의 에마 시로이시 백석입니다. 이름이 이제 하얀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말이었나 보죠. 하얗고 이제 피부가 단단한 뭐 그런 말이었던 모양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무사전기 빛의 변환편의 퍼스트 대장군 킷을 그대로 활용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바꾼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백강왕하고 똑같은 모습이고요. 색깔 배열만 다르고 똑같고 똑같이 이렇게 초무장 모드라고 써있지만 백강왕과 이렇게 퍼스트 건담 대장군에 해당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합체가 가능한 말이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전국전 관련 말들을 다 보았습니다. 정전에 등장하는 말들이 의외로 적죠. 지금까지 15마리를 보셨는데요. 이 정도 말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어서 이 전국전의 후신에 해당하는 시리즈죠. 여러분은 잘 아실 시리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 16번마 S건담 삼국전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죠. 여포 톨기스, 장료 겔구구, 관우 건담까지 모두가 탔었던, 그리고 모두가 갖고 싶어 했던 전설의 명마 적토마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적토마는 엄청나죠.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적토마가 모두 한 마리라면, 그게 모두 같은 말이라면 이 말은 지 혼자서 한 3, 40년 사는 그런 말이 됩니다만,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적토마의 뭐 관우가 받은 적토마는 여포가 탄 적토마의 씨를 받은 자식이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지만, 정사에 보면 그냥 이제 여포가 적토라 불리는 훌륭한 말을 갖고 있었다. 붉은 말을 갖고 있었다. 뭐 이 정도만 나오죠. 하지만 저희 이미지 속 적토마는 그게 아니죠. 하루 만에 1000리를 달려나가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주파하는데 3일이면 충분한 훌륭한 말입니다. 참고로 그러한 기동력을 이 S건담 삼국전에서는 굉장히 잘 살린 것이 일단 이뻐요. 일단 말 형태가 굉장히 예쁘게 뽑힌 데다가 변신합니다. 뭘로? 바이크로. 아마 이제 이때부터 이후에 창걸전으로 이어지는 트리니티 바이크 같은 감각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변형 구조도 굉장히 좋아서 이제 여포 톨기스에 같이 들어있죠. 굉장히 당시에 구입하고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말 형태로서도의 안정감도 굉장히 좋았던 적토마. 이번 볼컵의 G1 그랑프리에서는 16번마로 참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SC건담 삼국전에서 또 유명한 말이죠. 조조의 절영입니다. 조조 하면은 이제 원작 삼국지에도 나오죠. 전령. 말하자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 빨라서 그림자가 미처 쫓아가질 못해. 그럼 빛의 속도보다 빨라야 되지만 어쨌든 과장이 심하죠. 중국 분들이 이거 커요. 하여간 조조가 몰았다고 하는 명마 절영입니다. 요것도 이제 작중에서는 등장을 하지만 뭐 안타깝게도 이제 키트로는 재현된 바는 없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있으면 또 조조를 탁 태우면 이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렇게 절영 또 17번마로 참가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말은 뭘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제 18번마입니다. 18번마 S건담 삼국전 상렬제 유비가 모는 유비의 말 정로입니다. 정로죠. 정로하면 또 이제 그 이제 형주에서 이제 유비를 이끌고 이렇게 강을 뛰어넘은 그런 말로 유명하죠. 이게 인상을 보니 관상을 보니 이제 주인을 해하는 말이다. 뭐 그러고, 그리고 정로야 네가 나를 정령 여기서 죽게 할 것이냐라는 일화로 굉장히 유명한 정로인데요. 이 상렬제 유비 건담에 이렇게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정로. 참고로 이렇게 이제 눈 있는 모양이 이제 구판이고, 이 눈 없는 모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니메이션 리파인 버전이죠. 리파인 버전에서 이렇게 뒷부분 공간도 생기고 눈알도 눈동자도 없어졌는데, 저는 요거는 안 갖고 있고 구판만 갖고 있어서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익숙합니다. 하여간 상렬제 유비의 정로. 삼국지 연의 자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렇게 등장하고 난 뒤로는 큰 활약이 없지만 뭐랄까, SD 건담 삼국전에서는 그래도 역시 거기서도 별로 활약은 없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정로가 백마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중에 이제 그 방통 봉추가 유비의 백마를 타고 죽었다라는 일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짬뽕을 해서 만든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국전에는 이 밖에도 또 훌륭한 말들이 나오죠. 바로 19번마입니다. 조온의 비영섬. 이게 이제 키트로 나올 때는 처음 여포 톨기스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이 조온의 비영섬이었죠. 참고로 조온 V2가 굉장히 긴 창을, 키트상으로도 굉장히 긴 창을, 여기 있죠? 이 긴 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거를 비영섬 위에 탁 올려서 연출했을 때의 그 예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이제 조자룡은 특별히 이제 원작에서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말을 탔다 이런 건 없죠. 그냥 말을 타고 이렇게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을 뿐이지만 SD 건담 삼국전에서는 그걸 반영을 해서 비영섬 뭐 뜻을 말하자면 뭐 나르는 그림자 같은 순간 섬이니까 순식간에 그림자가 사라지듯 날아다닌다 뭐 거의 그런 정도의 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삼국전에 등장했던 뭔가 이름이 있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삼국전 시리즈에서는 다른 말들도 등장을 하죠. 제 20번 마입니다. SD 건담 삼국전의 가장 일반적인 말 백은 유성마입니다. 심지어 얜 키트화도 됐어요. 아, 대단하죠? 백은 유성마. 이 동네는 백마가 흔해. 보면 백마가 가장 기본입니다. 아마 이제 이게 공손찬의 백마의종을 컨셉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름은 멋있죠? 백은 같은 색깔의 유성처럼 빠른 말이다. 백은 유성마. 오늘 이번 볼컵의 G1 그랑프리에서는 20번 마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20번 마의 이제 베리에이션이죠. 베리에이션으로 존재하는 이제 기마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이 아니어서 20번 마가 아니라 20-1번 마로 처리해서 그냥 보여만 드리지만 보면 얘는 이제 얼굴은 비영섬이죠. 사실은 제가 비영섬을 가져왔지만 그 밑에 이렇게 바퀴가 달린 전차를 장비해서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애니메이션판에만 나온 베리에이션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21번 마입니다. 광동 지역의 말이죠. 광동 도다이. 도다리 아니에요. 도다이입니다. 여기 보이시듯이 지원군이 사용했던 SFS, Sub Applied System에서 온 도다이죠. 요거를 모티브로 해서 눈도 보면 도다이 눈이고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배기구가 뚫려 있는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어 있죠. 애니메이션에서만 등장을 했던 말이고요. 이 말도 그냥 일반 말로 등장을 했지만 여러 번 활약을 했던 말입니다. 자, 이어서 22번 마입니다. 조한족이죠. 네, 이민족이 활용했던 조한족의 전투용 말 조한족 전마입니다. 딱히 이름은 안 나오네요. 그냥 이런 역할이다 라고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는 뭐가 모티브인지 모르겠지만 뭐 얼굴만 보면 뭘까요? 뭐 상대적으로 뭐 베이스 자바나 이쪽의 컨셉을 가져온 걸까라는 생각은 들게 합니다만 모티브는 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갑니다. SD 건담 삼국전에서 마지막으로 참전하는 말이죠. 바로 23번 마 아수라기마 남만아대가 이용하는 아수라기마입니다. 말의 이름은 아수라기마고요. 남만아대라고 이제 남만군 병사죠. 남만아대 남만군 병사가 모는 걸로 돼서 이렇게 세트로 키트화가 됐었습니다. 특징은 이제 외눈이죠. 외눈이에요. 외눈이고 뭐 색감은 뭐 기본적으로 백은 유성마와 형태는 똑같지만 요 색감이 다르고 눈이 좀 다르다.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쪽은 키트로는 나왔지만 애니메이션상에선 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에만 나온 말도 있고 키트로만 나온 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갈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23번 마까지 해서 삼국전도 넓게 보면 전국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전국전 관련 말들을 전부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전 관련 말들도 어느 정도 뭐 이름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건담 세계의 모티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름 정도만 가져오는 정도였고 심지어 이름도 특별히 상관없는 그냥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이어서 24번부터는 SD 건담 외전에 등장하는 말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SD 건담 외전은 그에 반해서 모티브가 매우 명확합니다. 자, 그럼 24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D 건담 외전 지크 지원편에 등장했던 나이트 아모로의 천마 페가수스 화이트 베이스입니다. 이름에서 대놓고 나오죠. 이름이 화이트 베이스 얘입니다. 누구나 아는 그 화이트 베이스. 물론 얘는 페가수스고 천마여서 땅을 뛰어다니는 모습보다는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주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잖아요. 이건 확실히 말이기 때문에 천마, 페가수스도 말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본 아가마도 천마용처럼 하늘을 나는 말이었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형태는 뭐 대놓고죠. 여기가 함교 부분 모습이 있고 양쪽에 이제 메가 입자포 등장하는 실드 부분 그리고 목마라고 불렸죠. 원래 이름도 목마라고 별명이 붙었을 정도니까 앞에 스핑크스처럼 꺾은 다리, 뒷다리라는 식으로
연출이 됐죠. 고지고대로 정말 화이트 베이스란 이름도 가져오고 모티브도 가져왔던 24번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스 건담 외전 전설의 거인편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는 25번마 수수께끼의 기사 샤의 에마 파르멜입니다. 파르멜이라고 읽어도 좋고 팔멜이라고 읽어도 좋죠. 참고로 요게 팔멜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사히죠. 무사히급인데 샤에게 준 특별기죠. 그래서 요 머리 부분, 요 함교 부분의 형태가 좀 다른 게 특징인데 요 말 팔멜은 딱히 형태적으로는 닮아있지 않습니다. 이름만 가져왔어요. 형태는 닮아있지 않고 이름만 가져왔다. 샤가 뭐는 말이니까 뭐 형태는 그냥 일반 말이죠. 그냥 빨갛게 귀족처럼 이렇게 뭐 이것저것 꾸며준 그냥 말인데 이름은 팔멜이다. 참고로 샤는 이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타고 마지막까지도 팔멜을 타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샤의 말이란 형태로 소개시켜 드리지만 황금의 기사가 됐을 때도 팔멜을 몰았고 훗날 군사 크와트로가 됐을 때에도 팔멜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에마라는 뜻이겠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건담 외전에서 갑니다. 에스건담 외전 알가스 기사단편에 등장하는 검사 제타의 에마, 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아가마입니다. 예, 전국전의 아가마는 백룡건담, 청룡건담, 정룡건담이 몰던 용마, 백, 창, 홍이 하나로 합쳐진 일종의 천마용이었다면 이번에 검사 제타의 에마가 그냥 아가마죠. 보시면 말에게 갑옷을 씌운 형태인데 그냥 아가마입니다. 아가마죠? 누가 봐도 아가마입니다. 뒷부분 요 스커트 부분도 그렇고요. 누가 봐도 뭐 이름이 아가마니까 이기도 함교 부분이 탁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타 하면은 빠르다, 기동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고 그걸 전국전에서도 외전에서도 기마병, 그러니까 말을 타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전국전은 인마일체로 합체가 되죠. 하지만 검사 제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탑니다. 말은 말이고 난 납니다. 여기는 그런 합체가 없어요. 하지만 검사 제타의 에마, 아가마 굉장히 유명하고 어쨌든 비비전사 키트로도 발매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예뻐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27번마입니다. 알가스 기사단의 말은 알가마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부하들도 말을 타야겠죠. 기마 부대니까. 그래서 그들이 타는 군마 그레이 팬텀입니다. 이름도 그레이 팬텀이고요. 말하자면 화이트 베이스 계열, 말하자면 페가수스급 전함의 하나죠. 그레이 팬텀 저 모르는데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 그레이 팬텀의 형태 그대로 가져오고 있죠. 이 검사 제타의 부하인 검사 리가지, 검사 짐 스나이퍼2, 검사 짐 코만도 모두 이 세 개의 말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 그레이 팬텀이죠. 알가스 기사단이 모는 말은 이제 그레이 팬텀이다. 함교 부분의 형태도 닮아 있고 이 앞부분의 모습도 굉장히 이 목 부분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8번마입니다. 28번마는 에스건담 외전 알가스 기사단편에서 등장을 하지만 지금까지 카다스로 요거 딱 한 장 등장한 적 있는 나이트 알렉스의 에마입니다. 참고로 왜 물음표가 붙었냐 몰라요. 이름을 솔직히 이름은 모릅니다. 그리고 모티브가 뭔지도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열심히 뒤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 여기 이렇게 나온 캐터필러 부분 그리고 목 부분에 요 동글뱅이 3개, 동글뱅이 3개, 그리고 이 앞부분의 얼굴 모양들 이렇게 이제 모습들을 봤을 때 요거는 라카이람급의 이제 순양함 중에 하나인 크랩급 전함에 해당하는 것 같다. 크랩 뭐 이렇게 읽습니다만 크랩급 전함을 모티브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말들 중에 물음표가 붙어 있다. 그거는 확인이 안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어떻게든 얘는 어디 있을까? 열심히 찾아서 찾아낸 것이 아마 크랩이지 않겠냐? 아무리 봐도 이 형태는 요 크랩급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좋게 보면 라카이람일 수도 있겠지만 뭐 같은 급이니까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나이트 바우입니다. 검사 제타의 라이벌이죠. 문조 제국에 속해 있었던 나이트 바우의 에마의 이름은 그완반입니다. 당연히 네오지온의 요 전함 그완반에서 따왔고요.
요 뾰족한 입모양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뒤쪽에 요 끊어진 스커트 부분 같은 것들이 잘 재현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나이트바우가 보는 에마 구원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맙니다. S건담 외전 알가스 기사단 편에서 나이트바우의 부하들이죠. 검사 겔구구, 검사 자쿠 등 문조 제국에서 사용하는 군마는 바로 무사히입니다. 예. 앞서서 알가스 기사단의 군마가 이제 그레이 팬텀이라고 소개를 드렸고, 무사히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지온군의 무사히인데 형태를 보면 사실 무사히보다는 팔멜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앞에 뿔이 있고 이렇게 얼굴 모양이 있는 걸 보면 이름은 무사히거든요. 확인되는 정확한 명칭입니다. 무사히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잠깐 앞에서 보시면 요 팔멜의 머리 모양을 재현한 것에 더 가깝다. 예. 뭐 어차피 팔멜도 무사히긴 하죠. 지금 사진에 띄워놓은 건 일반형 무사히인데 저거보다는 그쪽에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 SD 건담 외전 빛의 기산편에 등장하는 나이트 햄머도 말을 탄답니다. 예, 원래 등장할 때는 말 타는 모습이 없었는데 나중에 게임판 등의 일러스트가 추가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이름도 정확히 나왔습니다. 바로 나이트 햄머의 말 사다란입니다. 예, 사다란은 이것도 네오지온 계열 전함이죠. 예, 이 전함의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고요. 예, 보시면서 느낄 거예요. 와, 전함 정말 많다. 예, 바로 이 부분의 형태가 바로 이 얼굴 부분의 형태와 닮아 있죠. 그리고 요런데 스커트 부분도 보시면 뒤쪽 스커트의 모습이 닮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트 햄머가 보는 사다란이 31번 마로 참전했습니다. 이어서 SD 건담 외전 빛의 기사편 투사 드벤울프가 모는 전함 엔드라입니다. 네, 네오지온군을 대표하는 순양함 중 하나죠. 엔드라도 있고 뭐 똑같이 생긴 파랑색 민트라 뭐 이런 식의 다른 전함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 엔도라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함교의 모양이 머리와 닮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앞다리 어깨 부분도 여기 엔도라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마입니다. S건담 외전. 왜냐면 특별히 등장한 게 아니라 나중에 게임판에서 등장했습니다. 등장했던 사수, 활 쏘는 사람이죠. 사수 겔구구 예거의 그라프 쉐페린입니다. 0080에 등장하는 치배급 전함인데요. 보시면 색깔은 다릅니다. 색깔은 이 친구가 이제 일반병이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색은 변경이 되었지만 이 앞부분의 형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라프 쉐페린급이긴 하구나 라는 거를 딱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도 요거는 요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캐릭터기도 해서 야 진짜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자, 다음은 SD 건담 외전 원타의 기사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SD 건담 외전 원타의 기사편의 주인공이죠. 킹 건담 2세 말 블랑 리발입니다. 화이트 베이스급 전함의 하나인 이 블랑 리발이라는 전함이 있습니다. 이 블랑 리발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것인데 사실은 이름만 따왔고 형태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화려한 말을 만들고 킹건담 2세가 어쨌든 모티브가 RX78이기 때문에 아마 화이트 베이스 계열의 말을 골랐던 게 아닌가 싶고요. 기존에는 카드다스로만 있었는데 SDX로 그래서 키트화된 적이 없다가 SDX로 킹건담 2세가 나오면서 그 안에 말까지 블랑 리발까지 포함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35번 말입니다. 역시 게임판에 등장을 해서 저도 찾느라 고생을 했는데 S건담의 원타이 기사편에 등장하는 아머나이트 F90의 에마입니다. 이 친구도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확인이 안 되고 그냥 F90의 에마다 라는 정도로 나오는데 제가 형태를 보아하니 여러가지 형태나 그 다음에 F90 스토리에서 실제로 등장했던 전함이 라카이람급 함 중에 하나인 어드미럴 티안무입니다. 1년 전쟁의 이제 장군 중 하나였던 티안무 장군을 기리는 그런 전함이라 이름이 그렇죠. 네, 뭐 제너럴 레빌 같은 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컨셉이 붙은 어드미럴 티안무라는
것인데 특징이 라카이람급 중에서 요 발진하는 캐터필러가 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 부분의 디자인 같은 것이 그런 걸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좀 해봤을 뿐입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 찾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보시고 이게 더 닮지 않았나요? 하는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6번마입니다. S건담 외전 원타이 기사편과 성기병 이야기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번나이트 F91 1이 한 번 파워판 버닝나이트 F91이 타는 에마 스페이스 아크입니다. 스페이스 아크. 이 말의 이름이 스페이스 아크인데요. 참고로 이 말은 계속해서 함께 타게 돼서 훗날 성기병 이야기편에서 실루엣 나이트 RX F91로 이제 또 전직이라고 할까 파워업을 했을 시기에도 함께 달리게 됩니다. 참고로 요 스페이스 아크도 딱히 이름만 가져왔다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형태 모티브를 가져오진 않죠. 이름만 가져왔다. 스페이스 아크 F91에 나오는 기함이죠. 스페이스 아크라는 이름만 가져왔고 실제로 디자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모티브가 살아있진 않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이 왔습니다. 좀만 더 힘내 주십시오. 자, 이어서 37번 마입니다. S건담 외전 원타임 기사편에 등장하는 다크나이트. 최근에 황금무창 시리즈로 나와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게 되셨을 다크나이트 마크2의 흑마, 검은 말, 타이탄입니다. 이름 멋있어요. 타이탄. 이 친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다크나이트 시절에도 타고 다녔고 나중에 이제 킹건담 2세의 밑으로 들어온 뒤에도 계속해서 타고 다니는 말인데요. 뭐 형태적으로 특별히 모티브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볼 때는 다크나이트 마크2니까 검정색 마크2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탄즈가 있죠. 원래대로면 이 티탄즈가 있기 때문에 티탄즈를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타이탄즈가 되겠죠. 그래서 즈를 빼고 아마 티탄에서 타이탄이란 말이 온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참고로 마젤란급 중에 타이탄이라는 전함이 있긴 합니다. 이게 타이탄이라는 전함인데요. 근데 딱히 뭐 생긴 거에도 연관이 없고 마크2랑도 별로 상관이 없어서 넣긴 했지만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아마 티탄즈에서 온 이름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크나이트 마크2의 철갑을 두른 흑마 타이탄입니다. 백마도 예쁘지만 또 흑마도 예쁘죠. 자, 다음은 ST건담 외전 성기병 이야기편의 제38번마 바로 장갑마차 오키스를 끄는 두 말 중에 한 마리 바로 덴드로입니다. 네. 자, 이 말은 성기병 이야기편에서 요 가운데 있는 나이트 GP03 GP03죠. GP03가 이끌고 오는 장갑마차 마차입니다. 여기 바퀴 달렸어요. 말이 끄는 자동차니까 마차 맞죠? 이 마차 오키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오키스를 끄는 두 마리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말, 이 말의 이름이 바로 덴드로입니다. 사실 이 다음에 39번 말로 나오지만 이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말은 바로 비움이죠. 즉 장갑전차 오키스를 끄는 두 마리 말의 이름 덴드로와 비움 합치면 덴드로 비움. 뭐 이름의 모티브는 너무 잘 아시겠죠. 네, 특별히 형태적인 모티브는 아니지만 이름 모티브가 너무 명료한 덴드로입니다. 훗날이 장갑마차 오키스는 점점 파워업을 해서 말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이른바 슈퍼 오키스로 파워업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성기병 이야기편 이후인 기갑신 전설편에 가면 이 덴드로는 성기사 3인의 성기사 중 한 명으로 돌아온 나이트 GP02가 타는 말이 됩니다. 덩치에 비해서 GP02가 좀 커 보이긴 하지만 하여간 처음에는 이제 2마력의 장갑마차 2마력이죠. 말이 두 마리니까 2마력의 장갑마차 오키스를 끄는 덴드로에서 이제 GP02의 말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말은 벌써 제가 소개 다 드렸죠. 제 39번 말 역시 ST건담 외전 성기병 이야기 편에서 나옵니다. 역시 똑같이 장갑마차 오키스를 끄는 비움입니다. 여기 왼쪽 말이죠.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름 비움. 훗날 나중에 이제 장갑마차 오키스가 슈퍼 오키스가 된 뒤 이후에는 나이트 GP03가 타는 말이 됩니다. 뭔가 이쪽이 사이즈감은 맞는 것 같아요. 앞서 봤던 GP02가 워낙 좀 거한이죠. 덩치가 있는 편이어서 그런지 이쪽이 뭔가 딱 맞는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마리 성기명 이야기편에 등장하는 덴드로와 비움도 각각 38번마, 39번마로 볼컵의 G1 그랑프리에 참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SD 건담 외전 성기명 이야기의 다른 말들 보시죠. 바로 제 40번마 검사 하디건 이끄는 베이스 자바입니다. 예, 베이스 자바란 이름은 뭐 이제 익숙하시죠. 제타 건담 때 처음 등장했던 SFS,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 즉 공중 이동을 지원하는 장비들이죠. 그 중에 하나인 역스베샤에서 나중에 등장했던 이제 제타 건담의 베이스 자바보다 점점 발전해서 나왔던 이른바 89식 베이스 자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뭐 특징적으로 얼굴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 목 부분, 예, 목 부분 보이시나요? 예, 목 부분의 디자인이 요 딱 89식 특유의 요 골조 구조, 이 철골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뭐 하디건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이제 F91 시절의 캐릭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요 89식 베이스 자바 이후의 것을 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발 부분 놓는 위치도 예, 요렇게 디자인이 교묘해요. 정말 잘 묶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89식 베이스 자바는 우주용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땅 위에서 타는 검사 하디건의 말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말은 SD 건담 외전 기갑신 전설편에서 등장한 검사 짐 커스텀의 말입니다. 네, 이 말도 공식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형태나 이런 것들로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사라미스 개수형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를 도와주시는 저희 오로바오 SD 건담 카페 대장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실 몇몇 캐릭터들은 제가 확인한 애들도 있지만 사실 새 캐릭터 지금 이 41번 말을 포함해서 3개의 말은 제가 도무지 모티브를 못 찾아가지고 한 2, 3일 고생을 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뒷부분은 2차 촬영 중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41번 마 정체가 뭐냐 고민했는데 역시 우리 대장님 검사 짐 커스텀의 사라미스 개다. 요 빨간색이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형상이라든가 요 앞부분에 코등이 부분이 딱 보이시죠? 코등이 부분 요런 느낌. 게다가 짐 커스텀이라면 그렇죠. 사라미스 계에서 운영됐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모아 봤을 때 이건 사라미스 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검사 짐 커스텀은 아까까지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기사단들이 알가스 기사단이었죠. 문조 제국의 기사단도 있었지만 알가스 기사단이었는데 이쪽은 이제 다바드 왕국의 기사단입니다. 말하자면 GP01, GP02, GP03의 부하들인 거죠. 자, 이어서 42번만 보겠습니다. 이번 것도 대장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SD 건담 외전 황금 신화편에 등장하는 검사 제타 이지의 말 세터 H926입니다. 참고로 이 물음표 붙은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명이 아니라 모티브의 이름을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모티브가 세터 H926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빅토리 건담에 등장하는 SFS입니다. 양쪽에 건담이 이런 식으로 하나,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 건담이니까 뿔을 그려줄까요? 이렇게 탑승하고 활약을 하는 한 요정도 사이즈 되는 건담이 탑승한다면 요정도 느낌이 되는 일종의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입니다. 이게 셔터인데 심지어 저 이거 제품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갖고 있는데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의 얼굴이 이게 어디서 처음에는 막 다부대를 닮았나. 다부대라고 이제 지용군의 그 육상 전차 있습니다. 다부대 같기도 하고 뭐지 그랬는데 역시 대장님 이 건담력이 저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하여간 이 제타이지 말 그대로 제타와 건이지를 섞은 거죠. 건이지가 타는 말 세터 H926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호버링이 가능한 기체여서 이건 지상형 사실은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호버링 하는 기체죠. 말하자면 일반 기체를 돔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독특한 얼굴 형태가 여기서 온 거죠. 여 위에 있는 요 펜 부분도 요게 형태가 있고 여기 다리에 이렇게 다리 발받침 있는 부분이 딱
예, 발받침의 형상으로 재현이 돼 있죠. 하여간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찾아서 모티브를 찾으니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만 찾아내면 너무 즐겁죠. 자, 다음으로 보실 말은 SD 건담 외전 황금 신화편에 등장하는 암흑경 마스터 건담과 태양기사 갓 건담이 탔던 말. 이거는 이제 발음이 어렵습니다만 마의 말이죠. 일본어로 하면은 마바가 됩니다만 한국어로 마마가 될 수밖에 없네요. 마마 키사이온입니다. 네, 43번 마. 풍운잭이 나왔어요. 아까는 이제 전국전에서 삼라장들이 합체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풍운제기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SD 건담 외전 황금 신화편의 이제 거의 보스급 적이죠. 뭐 역할은 실제로 중간 보스급을 하지만 보스급 적이었던 이 암흑경 마스터 건담이 끌고 나온 말입니다. 보시면 눈도 빨갛고 뭐 갑옷을 입고 무시무시합니다. 딱 요 모습만 보면 마치 그 북두신권에 등장하는 라오우의 말 전마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참고로 이 말은 나중에 이제 마스터 건담이 쓰러지고 나서 이제 태양기사 각 건담의 말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원작 느낌과 같죠. 원래 마스터 건담의 말이었다가 나중에 각 건담이 몰게 되니까 딱 맞고요. 모티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풍운제기인데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풍운제기를 일본어로 좀 이제 한글로 쓸게요. 좀 그러면 이거 풍이 후고 후운 풍운 사이키 이렇게 됩니다. 후운 사이키, 풍운제기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후를 제외하고 운 사이키가 되죠. 이거를 거꾸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키 사이 운 뭔가 외전에서는 전에 이제 스타드카 월드도 카드다스를 거꾸로 했다든가 이런 식의 이름들이 종종 있었죠.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후는 빠졌을까요? 키사이 운후 이러면 좀 이상한가? 하여간 이 마마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마마 키사이 운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황금신화편 이후에는 잠시 외전이 멈추고 새로운 시리즈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말은 나옵니다. 다음은 SD 건담 성전에서 등장했던 제44번 마 소환사 X가 소환한 소환수인 검서 자쿠샤가 모는 명마입니다. 명마 캬스발 참전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가 소환사 X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소환물이니까 일단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친구,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요렇게 제가 지금 그려드리고 있지만 이 친구가 바로 검성. 얼마나 검을 잘 쓰면 검성이야. 검성 자쿠샤입니다. 딱 봐도 샤아 전용 자쿠2죠. 거기에 이 친구가 모는 발, 명마 캬스발입니다. 뭔가 주인과 MS가 역전된 세상이죠. 자쿠가 샤하를 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면 샤하 가면이죠. 빨간색이죠. 뿔 달렸죠. 금발이죠. 이야 너무했다 싶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봤던 말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모티브가 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아까 외전에서는 샤아가 팔매를 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쿠샤의 말로써 등장을 한다는 거. 그만큼 다른 세계관이란 뜻이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5번 마 SD 건담 영웅전에 등장하는 기병전설 성룡기사 제타 건담의 아가마입니다. 에? 저기 볼커님 이거 아까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나왔던 검사 제타의 아가마와 똑같은 겁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SD 건담 영웅전은 이제 전국전이나 외전에 기존에 있던 킷들, 물론 몇 개 신규 킷도 나왔습니다만 그것들을 모아서 다시 발매했던 라인업입니다. 마치 무신강림 편하고 비슷하죠. 다만 컨셉을 바꿔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기병이라고 불리는 로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SD 건담은 눈동자가 있죠. 네, 눈동자가 있다는 건 사람 정도 크기에, 사람하고 비슷한 크기에 살아있는 생명체였는데 여기서의 이제 이 기병전설 시리즈는 사람이 탑승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성룡기사 제타 건담을 탑승하는 사람은 이 오르도라고 하는 조금 람바랄스럽게 생긴 아저씨인데 실제로 작중에서도 약간 람바랄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긴 합니다. 하여간 이 아저씨가 탑승하는 말하자면 로보트죠. 그 말은 뭐냐? 사실 여기 아가마가 들어간 이유는 똑같은 킷을 울고 먹었기 때문이지만
이 아가마의 크기는 엄청 크다. 실제로 사람의 크기가 이 설정상한 이 콕피트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이 손 위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쓴다 정도니까 말의 크기는 거의 전함급이죠. 아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아까 보셨던 쉐터 정도의 크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건 지금까지 나온 말 중에 제일 크다. 제일 거대하다. 아마 크기로 승부를 한다면 무조건 이 기병전설 성룡기사 제타 건담의 아가마가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의 말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별 신기한 게 다 나오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 46번 말입니다. 다시 SD 건담 외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많은 작품들이 나오다가 다 잘 안 되고 나서 카드다스 복각판에 힘입어 나온 새 시리즈 신약 구세주 전기편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바로 발키리 건담 헤이즐이 타고 나온 메카니 타이탄 되겠습니다. 네, 요 친구죠. 참고로 이 친구의 모티브는 메가라이더입니다. 더블 제타에 등장했던 메가라이더죠. 누가 봐도 색깔도 그렇고 얼굴 형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뒤에 부스터 부분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로 이름은 왜 타이탄이냐? 이 아이가 아까 보셨던 다크나이트 마크2의 흑마 타이탄의 C를 이은 말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라이더 플러스 타이탄 이렇게 돼서 메카니 타이탄이 되었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헤이즐이라는 기체도 아오지에 나오죠. AOZ 어드밴스드 오브 제타에 나와서 티탄즈 소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티탄즈 소속이었던 이제 검은색 마크2의 모티브, 티탄즈 소속인 헤이즐이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서 타이탄 이렇게 연결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메가라이더에서 오고 이름은 타이탄에서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말은 SD 건담 외전 같은 신약 구세주 전기편에서 등장했던 신생 알가스 기사단, 즉 과거의 알가스 기사단 이후에 다시 편성된 알가스 기사단의 군마 오브의 이지스 순양함하고 같은 모티브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도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스트레이 애들이 끌고 다니죠. 신약 시리즈에 와서는 알가스 기사단들의 이제 시드가 좀 묻었습니다. 제 표현을 빌리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시드 캐릭터들이 이제 좀 많이 반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의 형태를 보시면 오부군이 이제 그 해안 방위를 위해서 갖고 있었던 이지스 순양함의 형태를 갖고 있죠. 머리 모습도 보시면 이런 형태로 딱 되어 있고 전체적인 흰색 밸런스 같은 것들이 딱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말도 제가 정말 모티브를 못 찾아서 엄청나게 고생했었던 말인데 저희 대장님께서 한방에 이거다 찍어 주셨습니다. 보는 순간 이거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름이 오브 이지스 순양함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식으로 이름이 붙는다면 뭐 이지스라던가 뭐 오브 이지스 정도 이름이 붙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끝에 물음표가 있는 애들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모티브를 가지고 상상해본 추정 네임이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외전은 다 끝났고요. 이제 참전한 말들을 이제 소개할 참전마들도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다음은 애니메이션이죠. 건담 포스에 등장했던 바쿠레츠마루의 엔텐고입니다.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염천호가 되죠. 이제 뭐 불하고 하늘하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데, 참고로 바크레츠마루 자체가 이제 샤이닝 건담 모티브고 훗날 이제 각 건담 모티브로 파워업도 하기 때문에 이 말 모티프는 당연히 풍운제기입니다. 다리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죠? 다리 형태가 풍운제기의 다리 형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친구 굉장히 재밌게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바크레츠마루의 말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둘이 거의 개그 콤비를 보여줍니다. 표정이 굉장히 다양한 말이에요. 보면 한 성격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입술 올라간 거 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말다운 성격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바크레츠마루의 믿을 수 있는 동료임과 동시에 서로 이렇게 좀 투닥투닥하는 그런 친구 사이 같은 모습을 애니메이션 내내 많이 보여줘서 인상에 남았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같은 건담 포스에 출연했던 말입니다. 바로 49번마 완전선 대장군의 전마
골드 홀스 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등장한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이른바 이렇게 배 형태를 이 완전선 대장군이 타고 있는 형태로만 연출이 됐죠. 이 형태의 이름을 일본에서는 백금의 보물선 야킨노 타카라부네라고 읽었었고, 영문판과 한국에서는 그냥 골드쉽, 뭐 말 그대로죠. 황금의 배니까 뭐 백금, 황금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간 비싼 거라고 생각하시면 골드쉽이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골드 홀스 형태는 이 EX 프랙션, SD 프랙션 형태의 요 장난감에서만 이 배가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말의 형태가 되는 것은 제품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상에는 있는 게 맞고요. 그에 따라 제품이 개발됐는데 애니메이션상에선 등장을 안 했습니다. 아마도 물론 기획이 좌절되긴 했지만 건담포스가 잘 되었다면 이른바 건담포스 2기에서 등장했을지도 모르는 모습이긴 합니다. 형태적 특징으로는 양쪽에 대장군의 특징이 이제 오메가포 2문을 들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미사일 발사 가능이라는 식으로 붙어 있죠. 참고로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안 했고 이 제품이 일본에 발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의 일본어 명칭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확인되는 것은 제품 패키지에 적혀 있는 이 말 골드 홀스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이름이 골드 홀스라는 거죠. 뭐 골드십에 변신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불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이제 트위터에서 일본 분들이 이 말의 이름을 알고 싶다. 왜냐, 이 영어로 안 적혀 있고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트위터 SD 건담 팬분들이 저를 소환해서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알려달라.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일본 친구들한테 이 말에는 골드 홀스라고 적혀 있다. 말의 이름이다. 라는 식으로 알려줬던 기억이 있네요. 자, 길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번 볼컵의 G1 그랑프리에 참전한 마지막 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말들 중에 가장 신생 말이고 사실 아직 나오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의 노부나가 건담 에피오니크는 군마입니다. 예. 뭐 군마라는 말 자체야 이제 뭐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정도니까 뭐 이런저런 다른 말이라던가 뭐 여러 마리가 있을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만 있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무사월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 등장하는 노부나가 건담 에피온이 직접 모는 모습이 이제 미리 공개가 이렇게 사진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아직 제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보면 어떨지는 좀 궁금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사람들 반응 중에서는 요거 좀 이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까지 우리가 봤던 뭐 이제 뇌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마 뭐 이런 계열의 느낌, 그러니까 말보다는 조금 신수에 가까운 느낌이 있고 뭔가 뭐 유니콘이라보다 벤시 느낌이죠. 빨갛고 까만색이니까 그런 느낌의 연출이 굉장히 있어서 화려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 살아있는 말이라기보다 약간 스켈레톤 같은 느낌도 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특징으로는 요 등 부분에 여기가 커버로 돼 있어서 아마 양쪽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열리면 이렇게 발판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발을 놓고 탈 수 있다. 특별히 모티브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뭐 벤시나 유니콘 같은 느낌은 주지만 정확한 모티브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나온 명칭은 군마였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네, 이걸로 지금 1번마부터 50번마까지 화려합니다. 라인업 드디어 이 지상 최초로 열리는 볼컵의 G1 그랑프리의 말들을 전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좋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말이 가장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50마리의 말들이 출발 선상에 섰습니다. 자, 모두 케이지 안에 들어갔고요. 심판의 총성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한번 장난 좀 쳐봤습니다. 과연 정말로 이들이 달리면 누가 1착으로 도착할까요? 일단 크기로 보면은 기병전설의 아가마가 너무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늘을 나는 말들도 있고 도무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녹화 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SD 건담 월드에 등장하는 말들을 모아서 이렇게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번에 이번에 하고 보니 좀 기회가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무기라던가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말 외에도 탈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 커스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발!